저는 올해 74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지났죠. 혼자 사는 게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시장 가서 장 보고 집에 돌아와 밥 해 먹고 저녁에는 드라마 보다가 잠들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그야 외롭죠. 하지만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딸은 부산에 시집 갔어요. 명절 때나 보는 게 고작이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시장에서 장 보고 집에 오는데 평소 10분이면 오는 길을 30분이나 헤맸습니다. 분명 매일 다니던 길인데 낯설게 느껴졌죠. 이상하네. 여기가 어디지? 골목이 꼬불꼬불해서 헷갈린 거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며칠 후에는 더 큰일이 생겼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냄비를 불에 올려놨는데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빡 잊어버렸죠. 타는 냄새가 나서 부엌에 가보니 냄비가 시커멓게 타 있더군요. 불을 끄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게.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응, 잘 지내지. 진짜요?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 같은 얘기 3번 하신 거 아세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죠. 엄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무슨 병원? 그냥 건강검진이요. 나이 드시면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병원은 무슨. 엄마, 너도 바쁜데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뭘 그렇게 못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두려웠어요. 병원 가면 뭔가 나쁜 소식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깜빡하는 일은 계속됐어요.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가스레인지 불 끄는 걸 잊어버리고, 현관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헷갈렸습니다. 하루는 이웃집 김 여사가 찾아왔어요. 박 여사님, 어제 현관문 열려 있던데 괜찮으세요? 네, 그랬어요? 네, 제가 닫아드렸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했죠. 김 여사가 돌아가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나 늙었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서 있었어요. 엄마 깜짝 놀라셨죠? 네가 왜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보고 싶어서요.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 뒤에 뭔가 있었거든요. 큰 덩치의 개였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라고 했나요? 크림색 털을 가진 사람만한 큰 개였죠. 이게 뭐야? 제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개는 저를 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엄마 놀라지 마세요. 순심이에요. 순심이? 이게 네, 이름이 순심이에요. 예쁘죠? 예쁘긴 무슨.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너 이걸 왜 데려왔어? 엄마가 키우시게요. 뭐. 제 목소리가 커졌죠.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계시면서 많이 외로우시잖아요. 외롭긴 뭐가 외로워. 나 잘 지내. 그리고 깜빡깜빡 하시는 일도 많고요. 그건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 걱정돼요. 혼자 계시는 거. 그래서 걔를 데려왔다고? 순심이는 그냥 개가 아니에요. 보호견이에요. 보호견? 네, 사람을 돌보도록 훈련받은 개예요. 엄마 곁에서 같이 있어주고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알려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 걔 못 키워. 엄마, 나 혼자도 바쁜데 걔까지 어떻게 돌봐? 밥도 줘야 하고
산책도 시켜야 하고. 제가 다 준비해 왔어요. 사료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순심이는 얌전해요. 손 안 가요. 그래도 안 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실 두려웠죠. 책임져야 할 생명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게. 내 한 몸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걔까지 돌본다고요?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같이 계셔보세요. 그러고 나서도 싫으시면 제가 데려갈게요. 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죠. 이 녀석이 얼마나 걱정했을까. 알았어. 일주일. 정말요? 대신 일주일 후에는 데려가. 네, 알겠어요. 아들은 기뻐하며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사료 포대, 밥그릇, 물그릇, 방석, 목줄. 하나하나 꺼내놓는 걸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순심이가 제 앞으로 다가왔죠.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제 발치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갈색 눈동자가 묘하게 사람 같았습니다. 순심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아들이 말했죠. 순심이는 앞발을 들어 제게 내밀었습니다. 마치 악수하자는 것처럼. 뭐야, 이게.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도 순심이의 앞발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아들은 한참을 더 있다가 해가 질 무렵 돌아갔습니다. 엄마, 전화 드릴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가. 문을 닫고 나니 집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거실에 큰 개 한 마리가 방석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죠. 뭘 봐.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일주일만 참자. 일주일만.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몇 가지 있었죠. 아들이 사다 놓고 간 것들이었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데우고, 상을 차렸어요. 혼자 먹는 저녁. 늘 그랬듯이.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거실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죠. 순심이었어요. 방석 위에 얌전히 앉아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배고프냐? 물어보니 순심이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저는 밥을 먹다 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엌에 가서 사료 봉지를 열었죠. 아들이 알려준 대로 밥그릇에 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밥그릇을 순심이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순심이는 밥그릇을 보더니 저를 올려다봤죠. 왜? 안 먹을 거야? 그제야 순심이가 고개를 숙이고 사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둑, 우두둑, 씹는 소리가 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자러 간다. 순심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방으로 걸어가자 순심이도 따라왔죠. 너는 거실에 있어. 방문을 닫으려는데 순심이가 문틈으로 코를 들이밀었습니다. 안 돼. 너는 밖에. 순심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들어와. 순심이는 방 안으로 들어와서 문 바로 앞에 누웠죠. 마치 문을 지키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7시쯤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킁킁, 킁킁. 고개를 돌리니 순심이가 제 침대 옆에 서 있었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깜짝이야. 순심이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방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나가자는 거야? 순심이가 한번 짖었죠. 저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순심이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목줄을 물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시키고 돌아와서 점심을 먹었죠. 저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간단하게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어요.
그리고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죠. 웃음소리가 시끄러웠어요. 몇 분 지났을까요? 갑자기 순심이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왈, 왈왈. 왜 그래? 왜 짖어? 순심이는 부엌 쪽을 보며 계속 짖었죠. 그때 냄새를 맡았습니다. 탄 냄새. 아, 저는 급히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냄비에서 물이 다 증발하고 라면이 타고 있었습니다. 불을 껐죠. 손이 떨렸어요. 또 이러네. 순심이가 제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저를 올려다봤죠.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왜 자꾸 깜빡깜빡할까? 순심이가 제 손을 코로 쿡 찔렀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제가 작게 말했죠. 순심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심이를 보는 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부담스러웠고. 하지만 순심이는 저를 도와주고 있었죠. 제가 깜빡하는 걸 알려주고, 혼자 있지 않게 해주고. 그날 저녁, 저는 순심이를 불렀습니다. 순심아, 이리 와봐. 순심이가 제 앞으로 왔어요. 저는 순심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 따뜻한 온기. 너 나쁜 녀석은 아니구나. 순심이가 눈을 감았죠. 마치 웃는 것처럼.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죠. 엄마, 순심이 어때요? 제가 데려갈까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순심이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니, 네, 조금 더 있어도 될 것 같아. 정말요?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응, 그래. 이 녀석이 나쁘진 않더라. 전화를 끊고 순심이를 봤죠. 순심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저는 순심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심아, 우리 같이 살아볼까? 순심이가 눈을 감았죠. 그렇게 순심이는 제 가족이 됐습니다. 함께 산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죠. 순심이가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순심이가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7시.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순심아, 일어났어. 제가 말하면 순심이는 꼬리를 흔들었죠. 그리고 현관으로 가서 목줄을 물고 왔습니다. 산책 가자는 신호였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침대에서 한참을 뒹굴거렸죠. 일어나봤자 할 일도 없고 볼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순심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큰 의미인 줄 몰랐죠. 우리는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순심이는 제 속도에 맞춰 걸었어요. 천천히, 느긋하게. 가끔 제가 걸음을 멈추면 순심이도 멈췄죠. 제가 다시 걸으면 따라왔습니다. 한 번도 줄을 잡아당기거나 앞서 달려가는 법이 없었어요. 순심아, 너 정말 착하구나. 제가 말하면 순심이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갈색 눈동자가 반짝였죠. 산책을 하다 보면 동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개 키우세요? 옆집 사는 김 여사가 물었어요. 응, 아들이 데려다 줬어. 어머, 크네요. 무섭지 않아요? 아니, 얌전해. 순심이라고 해.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순심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심이는 가만히 서서 쓰다듬김을 받았죠. 와, 정말 순하네요. 부러워라. 나도 키우고 싶은데. 키우면 되지 뭐. 우리 남편이 싫대요. 귀찮다고. 김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죠. 귀찮고 부담스럽고. 하지만 지금은 집에 돌아오면 순심이가 반겨주는 게 좋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았죠.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에 오면 밥을 먹었습니다. 순심히 사료를 먼저 챙겼어요. 밥그릇에 사료를 담고 물그릇에 물을 갈아줬습니다. 순심아, 먹어. 순심이는 제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죠. 허락을 받고 나서야 밥을 먹었습니다. 예의가 바른 녀석이었어요. 저도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계란말이, 간단하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순심이가 식탁 옆에 앉아 있었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 배부르지? 방금 먹었잖아. 순심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저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죠.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밥맛이 없잖아요. 순심아, 저리 가 있어. 그래도 순심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순심이가 없으면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했죠. 순심이는 제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거실 청소하면 거실에 있고, 부엌 정리하면 부엌 입구에 앉아 있고, 화장실 갈 때도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순심아, 너 화장실까지 따라올 거야? 순심이는 문 앞에 턱하니 앉아서 저를 봤습니다. 할 수 없지 뭐. 처음에는 감시받는 것 같아서 싫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순심이가 제 곁에 있으면 뭔가 든든했어요.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어요. 하늘이 맑고 높았죠. 순심아, 공원 갈까? 순심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동네 뒷산 공원으로 향했어요.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걸었죠. 단풍이 예뻤습니다. 빨갛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와, 정말 예쁘다. 순심이도 신난 듯 뛰어다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약수터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물을 받아가는 아주머니들, 운동하는 할아버지들, 벤치에 앉았습니다. 좀 쉬어야겠더라고요. 순심아, 나 여기서 좀 쉴게. 순심이는 제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약수터 쪽에서 아주머니가 부르더군요. 어머, 이 강아지 좀 봐요. 정말 순하게 생겼네. 순심이를 보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순심아, 가봐. 제가 말하자 순심이가 약수터로 걸어갔죠. 아주머니들이 순심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와, 털도 부드럽네요. 순하기도 하고, 물 좀 줄까? 아주머니 한 분이 그릇에 물을 담아줬어요. 순심이는 물을 얻어먹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순심이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모습. 기분이 좋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죠. 평화로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으르렁. 낮은 소리가 들렸어요. 숲속에서 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들개였어요. 털이 더럽고 헝클어져 있었죠. 눈빛이 사나웠습니다. 들개는 저를 보고 있었어요. 으르렁거리며. 무서웠습니다. 몸이 굳었죠. 저기, 제가 말하려는데, 들개가 달려들었습니다. 저를 향해, 빠르게. 으악!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 왈왈왈, 순심이의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눈을 떴어요. 순심이가 들개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순심이는 제 앞을 막고 섰죠. 들개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르르르. 들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순심이가 맞섰어요. 두 개가 뒤엉켰습니다. 순심아! 저는 소리쳤죠. 약수터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개가 싸워요. 할아버지 한 분이 막대기를 들었어요. 이놈들아, 물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심이가 들개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목덜미를 낑. 들개가 비명을 질렀죠. 순심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들개를 땅바닥에 눌렀어요. 그르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들개는 겁을 먹었어요. 순심이가 입을 놓자 들개는 도망쳤습니다. 꼬리를 말고 숲속으로 사라졌죠. 휴, 갔네.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순심이에게 달려갔어요. 순심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순심이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없었어요. 아이고, 놀랐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죠. 순심이가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고마워, 순심아, 너 아니었으면. 눈물이 났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순심이 덕분에. 정말 용감한 개네요. 주인을 지키려고 그러게요. 저 들개 정말 사나워 보였는데. 사람들이 순심이를 쓰다듬었죠. 잘했어, 순심아. 정말 대단한 개야. 순심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 옆을 지켰습니다. 한참 후에야 진정이 됐어요. 집에 가야겠다. 일어섰습니다. 순심이와 함께 집으로 향했죠. 순심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주변을 경계하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순심이가 제 발치에 앉았죠.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심아, 제가 말했어요. 너 나 지켜주려고 싸운 거지? 순심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순심이를 꼭 안았습니다. 순심이의 심장 소리가 들렸죠. 두근두근. 제 심장과 같은 박자였습니다. 너 무섭지 않았어? 순심이는 제 손을 핥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일을 이야기했죠.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들개가 달려든 일을, 순심이가 저를 지킨 일을. 뭐라고요? 들개가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괜찮아. 순심이가 지켜줬어. 엄마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응, 없어. 순심이 덕분에. 순심이한테 정말 고마워야겠네요. 그러게. 나도 그래. 전화를 끊고 순심이를 봤습니다. 순심이는 제 침대 옆에 누워 있었죠.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심아, 너 정말 용감하구나. 제가 속삭였어요. 너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순심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죠.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무서운 하루였어요.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순심이가 있어서, 제 곁을 지켜줘서, 저를 위해 싸워줘서, 고마워, 순심아. 진심으로, 순심이와 함께 산 지 석 달이 됐습니다. 이제는 순심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순심이를 찾았고, 밥 먹을 때도 순심이를 챙겼고, 잠들 때도 순심이가 옆에 있어야 안심이 됐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죠. 가족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죠.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가고 싶었어요. 순심이는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깨우기 미안했죠. 잠깐만 다녀오면 되지 뭐.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길이었어요. 동네 한 바퀴 돌면 3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죠. 요즘 참 행복하다고. 순심이 덕분에 골목을 지나고 공원을 지나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분명 평소에 다니던 길인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모르는 집들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 골목이 맞는데 저는 다시 걸었어요. 익숙한 곳이 나오겠지. 하지만 갈수록 모르는 동네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진정해, 진정해. 천천히 생각하면 돼.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길로 왔는지 기억이 안 났죠. 골목이 다 비슷비슷하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가야 하지?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집에 두고 온 게 생각났습니다. 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를 찾아 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볼까? 하지만 우리 집 주소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니, 내가 어디 사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나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고 해가 점점 기울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곧 어두워질 것 같았죠. 저는 계속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죠. 수군수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괜찮으신 건가? 어디 아프신 거 아냐? 창피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왈왈왈.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죠. 골목 저편에서 순심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순심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순심이는 제 앞까지 달려와서 멈췄습니다. 헥헥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죠. 그리고 제 손을 핥았어요. 순심아, 너.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순심이를 꼭 안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순심이는 제 얼굴을 핥아줬습니다. 따뜻한 혀.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서웠던 마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순심이는 가만히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제가 중얼거렸어요. 순심이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며 한번 짖었죠. 왈. 마치 따라오라는 것처럼 저는 일어나서 순심이를 따라갔습니다. 순심이는 천천히 걸었어요. 제 속도에 맞춰서 가끔 뒤돌아보며 제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큰 길을 건너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점점 익숙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 우리 동네잖아. 가슴이 뛰었어요. 순심이는 계속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소리쳤죠.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응, 괜찮아. 아들이 순심이를 봤습니다. 순심아, 네가 찾아온 거구나. 순심이는 꼬리를 흔들었죠.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힘이 풀렸죠. 엄마 물 드세요. 아들이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순심이를 봤어요. 순심이는 제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고마워, 순심아. 제가 속삭였습니다. 순심이는 눈을 깜빡였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 밤, 아들은 집에 남았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있었죠. 저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오늘 정말 간이 콩알만해졌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심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그러게. 순심이가 어떻게 알고 찾아갔을까? 개들이 원래 그래. 주인 냄새를 따라간대. 둘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다는 게 평소에 매일 다니던 길인데 무서웠죠.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 순심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순심이는 제 침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순심아, 이리 와. 제가 손짓했어요. 순심이가 일어나서 침대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순심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이 또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순심이는 제 손을 조용히 핥아줬습니다. 따뜻했죠.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응, 잤어. 아침 식사하세요. 며느리가 준비했어요. 거실로 나갔죠. 식탁에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순심이도 제 옆에 앉아 있었죠.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이제는 진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알았어. 네.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갈게. 검사 받을게. 정말요? 응. 어제 너무 무서웠어. 나도 이제 인정해야 할 것 같아. 아들의 눈이 붉어졌죠. 엄마. 괜찮아. 일찍 알면 더 좋다잖아.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함께 할게요. 고마워. 며칠 후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이 함께 갔죠.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뇌 사진, 혈액 검사.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괜찮으실 거예요, 엄마. 응, 알아.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예요.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고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아줬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너도 바쁜데. 엄마가 더 중요하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순심이가 반겼어요.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순심아, 보고 싶었어. 저는 순심이를 안았죠. 순심이는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순심이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러게. 순심이가 엄마 돌봐줄 거예요. 제가 없을 때도. 응, 알아. 저는 순심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훨씬 더 힘들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순심이가 있습니다. 제 곁을 지켜주는 녀석이. 그날 밤, 저는 순심이에게 말했어요. 순심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순심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발치에 누웠죠. 언제나처럼 저를 지키듯이. 아들이 돌아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전화도 매일 드릴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들이 순심이를 쓰다듬었죠. 순심아, 엄마 잘 지켜줘. 순심이가 한 번 짖었습니다. 왈. 마치 알았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처음엔 자꾸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순심이가 알려줬습니다.
약 먹는 시간이 되면 순심이가 제 앞으로 왔죠. 그리고 코로 제 손을 쿡쿡 찔렀습니다. 아, 약 먹어야지. 신기했어요. 순심이가 어떻게 시간을 아는지 매일 정확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도 시작했죠. 순심이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아침 먹고, 낮에는 집안일하고, 오후에 낮잠 자고, 저녁 산책하고, 밤 11시에 잠들었어요. 매일 똑같은 패턴. 처음엔 지루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규칙적인 생활이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깜빡하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방문했죠. 엄마 어떠세요? 좋아. 많이 나아진 것 같아. 정말요? 다행이다.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약은 잘 드세요? 응. 순심이가 알려줘서 안 잊어버려. 아들이 순심이를 봤어요. 순심아, 고마워. 순심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잘 안 갔었죠. 사람들 만나는 게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다고. 순심이와 함께 갔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응. 그동안 잘 지냈어? 저 개 데려오셨네요. 응. 순심이라고 해. 할머니들이 순심이를 보며 신기해했죠. 정말 순하네요. 우리도 키우고 싶은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키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외롭지도 않고 규칙적으로 살게 되고.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키우기 힘들지 않아요?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순심이가 저를 돌봐주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경로당에 자주 갔습니다. 순심이와 함께 할머니들이 순심이를 좋아했어요. 순심이도 할머니들한테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순심이를 보고 울기도 했죠. 옛날에 키우던 게 생각나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키우시면 어때요? 이 나이에? 저도 74인데 키워요. 괜찮아요. 그 할머니는 며칠 후 개를 입양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경로당에 데려왔을 때 모두 박수를 쳤죠. 이름이 뭐예요? 복돌이요. 복 받으라고.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순심이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심이와 함께 산 지 1년이 됐어요. 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깜빡하는 일도 거의 없었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잘 관리하셨어요. 진행이 거의 안 됐어요. 다행이네요. 계속 이렇게만 하세요. 그리고 순심히 잘 돌봐주세요. 네, 그럴게요. 집에 돌아와서 순심이를 안았습니다. 순심아, 너 덕분이야. 순심이는 제 얼굴을 핥았죠. 따뜻한 혀. 저는 생각했습니다. 순심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계속 혼자였을 겁니다. 외롭고 무섭고 힘들었겠죠. 하지만 순심이가 왔어요. 제 삶을 바꿔줬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줬죠.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당신이 보내준 거죠? 순심이. 저는 믿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걱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순심이를 보내줬다고. 고마워요, 여보. 제가 속삭였죠. 순심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순심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순심이는 제 침대 옆에 누웠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평화로운 밤이었죠. 순심아, 제가 어둠 속에서 말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자.
순심이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내일도 순심이와 함께 할 겁니다. 산책하고, 밥 먹고, 사람들 만나고, 평범한 하루.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하루. 순심이와 함께하는 하루니까요. 이제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무섭지도 않아요. 순심이가 있으니까. 제 곁을 지켜주는 녀석, 제 가족, 제 친구, 제 전부. 고마워, 순심아. 널 만나서, 너와 함께여서,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순심이는 단순히 개가 아니었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고, 외로운 날들을 함께 해준 친구였고,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기억이 흐려지고, 몸이 말을 안 듣고, 하지만 순심이가 있었기에 저는 괜찮았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 반려동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74세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